지난달부터 뉴스를 오랫동안 장식해왔던 헤드라인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현대중공업. 조선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7, 8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 중공업을 대표하는 산업이었잖아요. 이게 이렇게 몰락할 수 있나라는 게 믿기지가 않고. 취업 게시판을 보면은 그 몇 년 전만 해도 현대중공업 들어갔다고 하면 진짜 완전 엄청 불호했죠. 일단 지금은 아예 관련 글 자체가 올라오지 않죠. 반대편에는 좀 승진하는 기업들, 대기업을 그렇죠. 승진하는 빛을 보는 기업들이 있다고 하네요. 카카오, 하림, 셀트리온. 자산 5조 원을 넘어서 이제 대기업 집단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주가가 미친 듯이 뛰잖아. 이걸로 거의 집도 샀어요, 다른 사람들은. 갖고만 있으면 계속 뛰는 거 계속 지금도 뛰고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한국직업방송 정년 백수 탈출 프로젝트 철수와 준순의 취업학 개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취준생 여러분들의 영원한 동반자 전업 취준생 철수입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 취업계의 대통령 전순입니다. 차렷! 경례! 바로 네, 이게 또 어느덧 상반기 공채 결과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또 취준생들 사이에선 이제 희비가 교차되는 시점이고. 그렇죠. 이제 안 붙은 친구들은 사실은 이제 보릿고개라 그래서 이제 방학이 가까워지면 취준생들이 보릿고개에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턴 공부도 안 뜨고. 아무튼 많이 무거운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 그냥 놀아야죠. 그렇죠. 있습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제 봄도 거의 끝나고 상반기 공채도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지만 이제 고생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 한 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BGM 제목 용기.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용기를 내야 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못해요. 끝. 네. 아니 이거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글이거든요. 이거 제가 보내준 거잖아요. 아닌데요? 맞는데요. 그렇군요. 그래요. 이게 못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용기가 있어야 돼. 그렇죠. 여러분들 못할 겁니다. 못한다고 말하십시오. 지금 당장. 나 못해. 그렇지. 아니,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취직 되신 분들도 안 되신 분들도 저희가 여러분 얘기했지만 그렇게 큰 차이 없습니다. 애써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밝은 척 하지 말고 그냥 우세요. 힘들다 그래. 못한다 그래. 그래서 저희는 그런 밝은 메시지를 전해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맞습니다. 아무튼 지나간 건 어쩔 수 없고 다음에 또 하반기가 있잖아요. 상반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저희 방송 보면서 재밌는 얘기 한번 나눠봅시다. 네, 지나간 일은 모두 잊어버리고 시작.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세 부류로 나뉩니다. 남자, 여자, 취준생. 자, 취준생 그들만의 삶을 알아보는 시간. 취준생이 사는 세상 취사세 시간입니다. 네, 이제 또 여름입니다. 봄이 갔습니다. 이제 여름이죠. 상반기가 끝나면 이제 여름인데 이제 벌써 더워. 좀 있으면 이제 피서 시즌이 오잖아요. 이때 되면 취준생들이 너무 불편해. 마음이 불편하고 좀 그런 불편한 마음이 저도 많이 들었었는데. 그렇죠. 관련해서 사연이 또 하나 왔죠. 사연이. 그럼 맞아. 저희한테 그렇죠. 직접 사연을 보내주신 취준생 분야분 계세요. 매주 이렇게 어떻게 사연이 오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연이 왔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BGM 갈까요? 정말 화딱지가 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먼저 저의 소개를 하자면 저는 대학교 4학년 학생입니다. 그리고 휴학생이기도 하죠. 해를 코앞에 두고 휴학을 했는데요. 다짜고짜 졸업한다고 취업이 해결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취업을 위한 준비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 휴학을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취준생을 시작해보니 여간 힘든 게 아니네요. 준비하는 것마다 어렵고 하루를 취업 준비에 전부로 사용한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 저에게 유혹의 손길이 들어왔네요. 친구가 방학을 하면, 참고로 여기서 친구는 군대를 다녀서 이제 4학년입니다. 동기들 여럿 모여서 부산으로 여행을 가자는군요. 저 노는 거에 진짜 약한데 저 놀러 가면 진짜 개념 없는 건가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존수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안 됩니까? 놀고 싶으면 노세요. 자, 여기서 저희 첫 번째 주제
취준생은 놀러 가면 안 되나요? 그렇죠. 요겁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또 이런 설문조사를 누가 계속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쵸. 또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계속하네. 구직자 2명 중 1명은 올여름 피서를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럼 2명 중 1명은 피서를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아직 우리나라에 이렇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구직자 446명을 대상으로 여름 피서 계획을 조사한 결과 53.8%가 피서를 떠날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서를 가지 않는 이유로는 첫 번째, 그렇죠. 당연히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서를 꼽았습니다. 62.1%나 되는데, 근데 이게 사실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핑계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서 가려면은 굳이 뭐 제주도 가고 부산 가고 그래야 피서가 아니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 금전적인 것보다는 약간 심적인 부담이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심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이런 거 뭐 많이 있겠죠. 그리고 취업 준비할 시간도 부족하다 이런 친구들도 있었고, 취업한 후에 가면 돼서 이게 가장 멍청한 소리입니다. 취업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취업하고 갈 수 있겠지 이런 그렇지. 생각들. 뭐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취준생들이 왜 이렇게 여름 휴가를 고민하는 것 같나요? 제 생각에도 사실은 이 돈보다도 약간 눈치가 좀 보이지 않을까. 그래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만 아마 그 눈치 그 심적인 요인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취업과 어떤 여행사에서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한 3, 4년 전에 이제 처음 취업 준비할 때인데 그게 이제 4월 달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작은 잡지사에서 인턴을 하고 있었어. 근데 어쨌든 돈을 조금 받으면서 거기서 이제 외국 일본 취재를 갔다 오라는 거야 나한테. 4월이야. 다른 인턴들은 다 안 간대. 왜냐면 이제 한창 취업 준비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가겠습니다 이러고 갔지. 근데 가면 이제 황금 기회였네. 근데 처음에 나도 고민이 되더라고. 다들 말리는 거야. 가면 너 이제 뭐 상반기 완전 날린다. 뭐 새 그런 거 된다. 있- 제일 바쁠 때가 4월인데 뭐 여행 준비하고 갔다 와서 이거 적응 안 되면 큰일 난다. 근데 어쨌든 저는 3월까지 아니 뭐 얼마나 간다고 갔다 와서 적응이 안 돼? 4박 5일 정도 가는 거였죠. 근데 오래 가는 건 아닌데 아무튼 거기서 비행기 값도 해주고 숙박 값도 해주고 뭐 먹을 것도 하루에 얼마씩 대주고 이러는데 안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갔죠. 갔더니 거의 뭐 주지웅님이었지. 가서 마시고 먹고 뜯고 뭐 이렇게 놀았는데 그런 것도 다 지원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뭐 식비가 일부 지원됐어요. 근데 뭐 내 돈도 일부 쓰긴 했는데 아무튼 갔다 와 보니까 서류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웬걸? 이게 면접이 잡혀 있네. 그게 이제 그때 은행이었어요. 근데 이게 갔다 오니까 은행 붙고 이렇게 취업이 된 뭐 이런 사례가 있었죠. 그래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놀다 보면은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 그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데 또 이렇게 취준생일 때 놀러 가는 걸 꺼려하는 사람들 왜 그럴까? 그때 도대체 뭘 하길래 이걸 보면은 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대학생 2학년부터 4학년까지 그 절반 이상은 이 기간 동안 어학 점수를 올리거나 아니면은 뭐 자격증을 따는 등 뭐 이런 취업 준비에 할애를 한다는 거죠. 이게 저도 아직 내공이 부족해요. 사실 올해 1월에 이제 저도 이제 회사 들어가기 직전에 홍콩이란 데 갔다 왔거든요. 한 일주일 정도 가도 되는데 불안하니까 안 되겠다. 나 3박 4일만 갈래. 이렇게 해서 약간 제가 저를 이렇게 자제하게 되더라고. 근데 아니 이게 웬걸? 갔다 오니까 취업이 된 거야. 그래서 바로 이제 아니 웬걸? 이게 취업을 이렇게 실제 출퇴근하니까 그때가 너무 아쉬운 거야. 내가 그때 3, 4일만 더 있었어도. 그래. 약간 이런 아쉬움이 남더라고. 네, 뭐 그럼 철수 씨한테 뭐 취준생일 때 이렇게 철수 씨가 즐겨 찾던 곳이라든가 뭐 그런 거는 있나요? 도서관. 그 도서관을 가면은 에어컨이 나옵니다 여름에. 그리고 거기 가면 책을 무료로 볼 수가 있어. 또 거기 영화도 공짜로 볼 수가 있어요. 잘 수도 있어. 영화까지 볼 수 있어? 그럼요. DVD도 있으니까 노트북도 있고 그런 데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데 자주 갔던 것 같고. 준순 씨는 혹시 뭐 취준생들에게 추천할 만한 피서지나 아니면 뭐 도피처 이런 데 있습니까? 백화점 식품관. 거기가 진짜 에어컨도 빵빵하게 나오고 그리고 뭐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 거기 가면은 소고기 먹을 수 있답니다. 그렇죠. 거기 한 3바퀴만 돌면은 한 점 정도는 먹을 수 있어. 소금 막 이렇게 후추 막 이렇게 뿌려주는 그렇지. 엄청 맛있다고. 맛있죠.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 더 맛있어. 집에서 먹는 거보다 맛있어. 그렇지. 그래서 이런 꿀팁 알아두시고 그리고 거기죠 거기 홍대 놀이터. 여러분 자정이 지난 다음에 홍대 놀이터 가시면 정말 그거 외국이야. 그렇지. 외국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영어 실력도 좀 그래, 완전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춤추고 있잖아. 그러니까 외국인들 비중이 더 많으니까. 그리고 거기 편의점에서 이렇게 옆에 편의점 거기 장사 엄청 잘 되겠다. 원래 만성식품이었어. 그걸 원래 만성식품. 인수를 냈구만. 인수가 아니라 이름만 바꿨어요. 편의점 같은 걸로. 그래. 아니 저희가 예전에 그 취업되기 직전에 여행 갔다 왔잖아요 강원도로. 그 얘기 좀 한번 취준생들에게 좀 무용담식으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아 그거를 철수 씨 입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대본에 써 있으니까 한번 해보죠. 아 그래요? 저희가 그때 뭐 겨울이었죠 그때. 그렇죠. 추운 때였는데 계속 뭐 이거 붙잡고 있다. 그때 뭐 그때가 막 그 마침 보릿고개였잖아요. 그쵸. 쓸 데도 없고. 뜨는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할 것도 없으니까 그냥 뭐 어디 놀러라도 가자. 그래가지고 그 배낭에다가 감자 엄청 넣어놓고 감자랑 소주 이렇게 탁 해가지고 태백으로 갔었죠. 그렇죠. 폐강촌으로 갔었죠. 어. 저희가 취업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긴 했지만 어쨌든 뭐 이게 뭐 열흘 뭐 혹은 뭐 한 달 정도 간다고 해서 뭐가 변화가 있겠느냐. 왜 급하게 넘어가려고? 아니 이런 생각으로 가서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한 2주일 정도 이렇게 가려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때 가가지고 완전 속세랑 단절하겠다고 핸드폰도 끄고 갔잖아. 그쵸. 그래가지고 딱 가가지고 이제 한 보름 정도 있기로 하고 가가지고 그리고 무전 여행으로 돈도 하나도 안 가져. 그래서 맨날 감자 삶아 먹고 그쵸. 그러다가 민박집 아저씨가 막 어. 신김치 주고 이랬던 거 기억도 나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재워주세요 그러고 다니다가 그 철암 도서관 이런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좀 한 3박 4일 머물고 그렇죠. 행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또 절에 가가지고 이렇게 또 일주일 더 지내려고 하던 순간에 철수 씨가 면접 보러 간다고 서울 올라갔죠. 그게 하필 오랜만에 핸드폰을 그 보릿고개였는데 어떻게 면접을 잡았는지 아니 몰라? 그게 핸드폰 킨 게 아니라 사실은 그때는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이 없었으니까 철원 도서관에 가면은 그 컴퓨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한 그때 한 일주일 만에 컴퓨터를 딱 켜고 그냥 뭐 다른 거 하다가 우연히 메일을 봤는데 면접이 내일이네? 이렇게 뜬 거예요. 어떻게 안 갑니까? 아니 지금 생각하면 다시 당연히 안 가지만 그때 그 당시 SPC 그룹이었어요. SPC 그룹에서 그때 가서 무슨 근데 어차피 떨어졌잖아요. 어쨌든 했잖아요. 그 의미가 있는 거죠. 뭐 그때 봤던 면접 역량이 쌓여서 결국엔 은행도 갈 수 있었고 엘수 갈 수 있었고 이런 거죠. 그때 그 제대로 갔습니까? 우리 행군하고 나서 막 절뚝절뚝거려. 저도 꺼내면서 갔죠. 아니 그때 저희가 한 10시간 정도 행군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리가 좀 박살이 나서 구두가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구두를 신었는데 거의 무슨 상위군인처럼 아무튼 이 얘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좀 리셋이 필요한 시기가 있다. 뭔가 그래. 좀 너무 타성에 젖으면 오히려 준비될 것도 안 되고 그것도 그렇고 오히려 취업 준비 입장에서도 그 무슨 일주일 동안 뭐 얼마나 많은 그 영향을 쌓겠습니까? 그쵸. 그냥 이런 걸로라도 하나의 스토리라도 하나 더 만들어 놓는 게 더 차라리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 가지고 우리 많이 써먹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갔다 오고 나서 면접 보고 나서 진짜 딱 집에 오니까 이게 붙건 떨어지건 뭔가 허무하더라고. 차라리 이럴 거면은 내가 진짜 한 3, 4일 더 있을 걸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때 막 이거를 이렇게 자소서에 썼던 기억 가면은 면접 때 이렇게 절뚝절뚝거리면서 들어가가지고 그쵸, 아니, 물어보잖아. 그렇게 뭐 사례를 풀어낼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여러분들만큼은 저희처럼 이런 후회를 가지지 않고 조금 더 알찬 방학 그런 휴가를 보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여러분 뭐 여행 가고 싶은데 좀 망설여지신다 하는 분들 있으면은 가십시오. 지금 아니면 못 떠납니다. 떠나세요. 가세요. 네, 가버려. 지금 아니면 50년 뒤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요. 잠깐. 진짜 취업을 글로 보신 여러분들 이 시간 주목하세요. 네, 실전에 필요한 정보부터 다양한 경험담까지 날 것 그대로 탈탈탈탈 털어드리는 취업의 생기술. 네, 자 지난달부터 뉴스를 오랫동안 장식해왔던 헤드라인이 있습니다. 취준생분들이라면 아주 눈여겨보셨을 텐데요. 그건 바로 현대중공업. 그럼요. 야, 현대중공업 아주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선업으로 대표되는 중공업 시장의 어떤 몰락, 그렇죠. 이게 가장 화제가 되고 있죠. 기사가 있는데요. 기사를 잘 구해요. 기사 한번 그래?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중공업이 일주일 동안 과장급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과장급. 과장급이면 진짜 한창일 때인데. 그렇죠. 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가 지난해 초에도 과장급 사무직원과 고참급 여직원 1,400여 명을 희망퇴직 명목으로 회사에서 내보낸 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고참급 1,300명. 여직원만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게요. 왜 그러니까 이게 여직원만? 또 올해 들어서 세계 선박 발주가 위축되면서 남은 일감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어떤 그런 현재 상황을 반영해서 구조 조정을 빨리 대처하고 있다고 하는 거라고 하는데 아무튼 좀 걱정이 되죠. 사실은 이게 그렇죠. 조선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7, 8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 중공업을 대표하는 산업이었잖아요. 이게 이렇게 몰락할 수 있나라는 게 믿기지가 않고. 그러니까 뭐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대우조선이랑 삼성중공업도 지금 되게 상황이 안 좋다고 그러고. 그렇죠. 삼성중공업이 무너진다는 것도 굉장히 충격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렇더라고요. 이
이 기업들의 뭐 경쟁력이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아직 여전히 1, 2, 3위는 압도적으로 차지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렇죠. 세계 조선업계에서. 근데 지금 그 세계 그 물량 자체가 그 수요 자체가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우조선 같은 경우가 이미 지난해 임원 30%와 부장급 직원 300여 명을 회사에서 내보냈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에는 임원 30%와 상시 희망퇴직을 통해서 1000여 명의 인력을 줄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남의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좀 인력이 줄어들고 어쨌든 그 근로소득이 줄어들면은 경제가 위축되는 게 분명한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어떻게든 취준생들에게도 분명히 타격이 있을 겁니다. 취업 게시판을 보면은 그 몇 년 전만 해도 현대중공업 들어갔다고 하면 진짜 완전 엄청 부러워했죠. 톱 티어가 몇 개 있습니다. 그렇죠. 그 취준생들이 원하는 막 인국공, 현차 뭐 그 급에 끼어 있을 정도였는데 현대중공업이라고 하면은 일단 지금은 아예 관련 글 자체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탈출해야 돼. 아니 왜냐면 옛날에는 일단 중공업 가면 돈을 많이 주니까 그게 제일 그렇지. 좋은 게 있었고 그리고 일단 중공업을 하는 데 중에 작은 회사가 없어요. 대부분 이게 좀 맞습니다. 다마 크고 좀 큰 회사만 있다 보니까 중공업 다닌다 그러면 물어보지도 않고 좋은 데 다니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었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저희 주변에만 봐도 시대가 바뀌면서 그땐 별거 아니었는데 지금 좀 좋아 보이는 친구들도 있고 그땐 좋아하는데 좀 안 좋아 보이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그냥 다른 얘기긴 하지만 예전에 저희 친구도 의대 간다고 그렇게 재수하고 삼수하고 사수했는데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령이라고 무시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얘기만 하면 사수. 사수. 그렇지, 사수. 그 친구 그때가 아마 저희가 그 친구를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시점이 그렇죠. 아니었나 마지막이었죠. 아무튼 뭐 그것도 있고 예전에 보면은 그 삼성 토탈이나 삼성 정밀화학 같은 데도 그렇지, 그때 그렇지. 삼성이었지만 지금 이제 뭐 어쨌든 삼성 화학 계열이 다 롯데나 하나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딱 넘어가는 시점 자체가 그 토탈이었나? 삼성 토탈 같은 경우는 그 채용이 진행되던 시점에 맞아요.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삼성으로 분명히 이렇게 딱 해가지고 입사를 하는데 그 한화 그걸로 달고 그러니까. 그러면 진짜 그게 되게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거죠. 나온다고 할 수도 없고 또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한화가 뭐 나쁜 기업이라는 게 아니라 삼성에 비해서. 삼성에 비해서 나쁜 기업이라고요? 아니 삼성에 비해서 낮은 기업이라고. 연봉이 연봉이 낮은 기업 맞죠. 어쨌든 삼성맨이 되고 싶어서 들어간 사람들이 갑자기 한화 사람이 되어보고 그러니까 있는 거니까. 박탈감이 분명히 엄청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현대중공업 말고도 이 조선업 말고도 계속 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자 보시면은 초우량 기업들 신용평가 줄줄이 하락. 1류 기업멸 뭐 이런 기사가 있네요. 자,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기업들 중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은 조만간 사라질 것이다. 이게 한 증권사 연구원이 의미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은 아마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증권사 연구원 이 현업을 떠나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도 떠나셨어. 하여튼 이분이 얘기한 이게 게 기사입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슬프게 기사를 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부채 비율 증가가 대부분 뭐 무슨 현대중공업그룹, GS그룹, 하나그룹, 두산그룹, 현대차그룹, 포스코그룹이 거의 부채 비율이 전년 대비 늘어났고 앞으로도 그런 어떤 주요 대기업들의 부채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어떤 그런 위상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지금 뭐 대기업 다니던 지인 중에 혹시 희망퇴직하거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희망퇴직은 아닌데 거기서 빨리 발표한 친구는 있죠. 최근에 그 제일기획이 또 어디 뭐 퍼블리셔스라고 좀 외국계 광고에서 팔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사실 제일기획이면 우리나라의 거의 뭐 압도적인 광고 회사고 외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광고 회사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삼성이 진짜 제일기획까지 팔아치울까 하는 말이 있었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다 아는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뭐 친구 중에서 대기업은 아니었지만은 그 3대 소셜 커머스라고 불리는데 그 티몬이랑 쿠팡이랑 위메프였죠. 그 위메프에 다니던 친구였는데 그때 이거 되게 말 많았잖아. 막 신입사원 막 자르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뭐 그 친구 되게 열심히 잘 다니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하루아침에 잘린 거죠. 아니 근데 진짜 보통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은 잘 자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제가 예전에 되게 들어가고 싶었던 기업 중에 자프레닛이라고 있어요. 여기가 한 직원의 25%를 잘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25%라고 해봤자 100명 중에 25명 자른 거야. 어쨌든 한 사업부를 다 내보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엄청 많이 근데 잘라. 거기가 수익성이 나지 않아서 그 수익성이 나지 않는 한 사업부 전체를
뭐 부장부터 말단 상황까지 심지어 입사 5개월 된 신입 사원까지 내보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요새 점점 이런 경향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엔 그냥 위에서부터 잘랐는데 그죠. 요새는 지금 막 신입사원 막 이렇게 30대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막 받다 보니까 이게 진짜 그만큼 맞아요. 삼성도 30대 희망퇴직까지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건가 그 그런 생각이 취업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야. 이게 그렇지, 더 힘든 그렇지. 거야. 예전엔 그래도 어쨌든 이 시험문만 통과하면 그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는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렇지. 이제는 그게 3, 4년도 보장을 못 하고 길게는 10년도 보장을 못 하니까. 그렇지. 그 취준생일 때 딱 취업할 때가 가장 마지막으로 성취감을 느낄 수 그쵸. 있는 순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때 제일 좋죠. 저도 돌이켜 보면은 그게 제 뭐 경험담은 아니지만 예전에 제가 한 3, 4년 전에 KT를 쓸 때 KT가 잘 나가는 기업이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채용 규모도 좀 있고 근데 진짜 이게 3, 4년 만에 KT가 그때 몇천 명을 잘라내고 조직이 몇 분의 1을 잘라냈대요. 그러니까 너무 사정이 안 좋으니까 다 잘라내고 계열사에 있는 사업도 다 축소시키고 그때만 해도 KTH라고 이게 무슨 인터넷 관련 기업이었는데 무슨 파란닷컴을 운영하고 하이텔 같은 것도 여기서 하고 무슨 뭐 농구 게임 같은 것도 운영하고 이랬댄다 했는데 지금은 뭐 소리 소문 없이 다 폐지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KT 같은 거 망하는 거 보면서 예전만 해도 이 정도가 아니었는데 뭐 그 선망하던 기업들이 사라지는 거 많이 봤죠. 그렇죠. 뭐 SK 컴즈 같은 경우도 그 대표적이죠. 추억의 이름. 저 되게 친한 지인이 거기 다녔었는데 거기 막 다닐 때 희망퇴직 그 싸이월드 막 망해가기 시작하는 시점에 희망퇴직 받았대요. 근데 그럼 출근할 때마다 이렇게 창이 딱 뜬대. 희망퇴직 하시겠습니까? Yes or no. 그 잘못해가지고 마우스질 잘못해가지고 yes 클릭하면 희망퇴직 당하는 거지. 근데 되게 거기는 싸이월드식이지 않습니까? 아니 망할 법도 한 게 거기는 무슨 뭐 한 달에 한 번인가 하여튼 그 도토리를 100개씩 줬대요. 보너스 개념으로. 제 지인 얘긴데? 그래요? 같은 지인인가? 아니 뭐 같은 회사니까 같은 게 공할 수 있죠. 그분 같은 경우는 결국에 뭐 희망퇴직에서 나와서 아무튼 뭐 몇 달씩 월급도 받고 잘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반면에 약간 이 몰락하는 기업 반대편에는 좀 승진하는 기업들, 대기업으로 그렇죠. 승진하는 빛을 보는 기업들이 있다고 하네요. 몰락이 있으면은 뜨는 기업이 있겠죠? 그렇죠. 원래 그림자가 짙으면 빛도 짙은 법입니다. 반대인데? 빛이 짙으면 그림자도 짙은 법입니다. 빛이 짙으면? 그렇죠. 그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네. 배철수 씨가 한 말이에요. 그래. 배철수 선배.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이제 또 대기업으로 승격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점점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니까 분명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자, 보시면은 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6년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지정에 따르면 카카오, 카카오. 하림, 하림 좋습니다. 셀트리온, SH공사, SH공사는 참 뭐 한국투자금융 이건 뭐 금호석유화학, 여기도 뭐 유명한 데죠. 그렇죠. 금호석유화학 많이 주는 데로 유명한 데인데 이 6개 기업이 자산 5조 원을 넘어서 이제 대기업 집단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뭐 결국엔 대기업 됐다. 뭐 이렇게 말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카카오가 참 이 중에서 카카오가 가장 눈에 띄죠. 그래서 뭐 이제 로엔까지 카카오가 인수했습니다. 네, 이번에 로엔했죠. 멜론. 이제 아이유 이모티콘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많아요. 이게 말이 많아. 왜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인수했을 뿐인데 대기업으로 분류를 받으니까 카카오 그렇지. 입장에서 아직까지는 자기는 중견기업 규모인데 그러니까 사실 자산 규모로 따지는 게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이 좀 이 나오더라고요. 대기업으로 포함되면은 이게 그 혜택 같은 게 많이 사라지는 게 그쵸. 있으니까. 자,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진짜 그 자수성가의 표본이라는 그거죠. 여기 셀트리온 대표님이 셀러리맨으로 시작했나 그랬을 거야. 이게 셀트리온이 거의 DC 주겔의 전설이잖아. 이게 주가가 미친 듯이 뛰잖아. 그래요? 이걸로 거의 집도 샀어요. 다른 사람들은 갖고만 있으면 계속 뛰는 거야. 계속 지금도 뛰고 있어요. 이게 언제까지 될지 모르는 거야. 그만큼이나 이거 주가 쪽으로는 빛을 발해서 아마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좀 이렇게 도움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다음 SK 페노션을 인수하면서 하림이 이거 닭 배달하려고 그러나? 약간 이런 좀 재밌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배달해야죠. 그쵸. 배달 안 하면 어떻게 닭이 먹고? 근데 사실 우리나라 닭 가공닭의 어떤 유통을 거의 하림이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엄청나다 그러더라고. 이거는 거의 뭐 독점에 가까우니까. 거의 독점이라고 하니까 하림 진짜 뭐 안 망할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자, 반면에 홈플러스와 대성은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홈플러스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지금 이제 MBK 파트너스라고 해서 사모펀드에 팔렸다고 그러더라고요. MBK 파트너스는 안 끼는 데가 없어 진짜. 여기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사모펀드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왜 못 들어가? 아니, 사람들 돈 출자해서 굴리는 거 아니에요. 뭐 들어갈 수 있지. 돈 있으면.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이 홈플러스에 대해서는 제가 목동 사는데 이 목동 지금 홈플러스 자리가 이 홈플러스의 흥망성쇠를 그대로 대변하는 자리가 아닌가 싶어요. 거기가 원래는 이 삼성 플라자 유통 부분에서 했던 그 이제 삼성물산이었죠. 삼성물산 유통 부분에서 들여왔던 까르푸가 그렇죠. 있던 자리예요. 그래서 까르푸 대형마트잖아요. 그걸 하다가 거기가 이제 망하면서 이제 그거를 홈에버 홈에버. 거기 홈에버로 바뀌고 그게 다시 홈플러스로 바뀌고 아 진짜 홈에버는 진짜 금방 사라졌는데. 그렇죠. 그게 홈에버 있다가 그다음에 이랜드가 그걸 인수하면서 홈플러스로 바꾸고 그게 이랜드가 있던 거를 또 MBK 파트너사 넘어가면서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유통 부분이 굉장히 좀 부침이 심한 분야이기 때문에 어쩔 수 그렇죠. 없다라고 생각하고도 싶고 성장하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또 칭찬받아야 될 기업들 그 이렇게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평가를 받았는데 이 오뚜기처럼 일어난 기업들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야, 사실 이게 진짜 대단합니다. 거의 그 전설이야. 신화인데 2001년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에는 하이닉스가 무려 1조 9,102억 원에 달하는 영업 손실을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1999년에 있었던 반도체 빅딜, 그러니까 LG 반도체를 흡수하면서 재무 건전성이 더 나빠졌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디램 가격이 그때 폭락을 해서 이렇게 완전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근데 이제 거의 망하는 게 기정사실이었는데 그때는 진짜 그쵸. 그때 SK가 이거를 인수할 때 진짜 욕 엄청 그럼요. 욕 많이 먹었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SK 쪽에서도 욕을 많이 먹었고 경영진이 이제 거기는 사실을 모는 거다 했는데 이게 지난해에만 영업이익으로 5조 3,360억을 냈다는 거야. 진짜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때만 해도 해외 매각 직전까지 갔었는데 이게 5조의 어떤 매출을 올렸다는 거는 거의 뭐 신화죠. 네. 이건 뭐 SK 잘한 것도 있겠지만 결국엔 이게 반도체 이게 주기가 있으니까 승부를 그렇죠. 단 것도 있죠. 그리고 뭐 SK 하이닉스 말고도 여기도 있습니다. 다음 커뮤니케이션. 다음도 이제 오늘 내일 하던 그런 기업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막 네이버에 하도 밀리고 그리고 그런 소리가 있었잖아. 루리웹을 품은 포탈은 전부 다 망한다. 그래가지고 루리웹을 소유하고 있었던 포탈들이 전부 다 망해서 다음 거였어요? 그렇죠. 다음이 이제 가져갔었는데 다음도 역시나 망했죠. 그러네. 근데 뭐 잘 망했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망해서 카카오의 흡수 합병이 돼가지고 합병된 거지. 그래서 이제 뭐 다음 다니던 사람들은 아마 좋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네이버랑 다음이랑 차이가 엄청 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다음이랑 카카오랑 합쳐놓으니까 뭔가 좀 이제 비슷해 보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카카오톡이라는 그 어떤 있으니까 카카오톡이라는 게 채널이 뭐 있으니까. 워낙 그게 좋으니까. 그쵸. 그렇죠. 예전에 살펴보면 이제 후지필름과 코닥필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후지필름 같은 경우에는 계속 변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런 신념으로 계속해서 변화를 한 끝에 지금까지 살아남았고 코닥은 망했죠. 그거 제가 읽었어야 되는 건데. 아무튼 그러니까 욕심꾸러기. 자 다음 거 제 말 하세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잘 나가는 회사라고 무조건적으로 목표 삼으실 것이 아니라 삼지 마시고. 그렇지. 삼지 마시고. 시대의 흐름을 잘 읽고 못 읽을 겁니다. 여러분 못 읽어요. 그러니까 그냥 되는데 들어가십시오. 그쵸. 그때 될 때 들어갈 때 마음 움직이는 곳으로 들어가세요. 아니 붙으면 들어가지 뭐 붙었는데 내가 여기 사람이 안 좋을 것 같아 안 들어갈 거야? 그렇지, 그렇다고 지금 쓸 데 하나도 없는데 쓸 데 하나 딱 떴는데 여기 왠지 망할 것 같아 이러면 안 쓸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요. 좋은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예요. 되는데 열심히 가십시오. 써서. 맞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얘기 들려드린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희가 뭐 좋은 꿀팁 많이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그 취준생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지 않는 그날까지 정말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에 계신 준생 여러분 건강하십시오.